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제3장 교류 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수용각까지 전기를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류를 사용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는 승합, 강압,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고 다운을 시켜 있어 가지고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아주 먼 장소까지 옮기는데 전압을 낮으면 손실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압을 높여서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기를 만들어서 수은가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전체 계통이 교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교류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류라는 것은 일단은 승합, 강압, 전압을 높이고 낮추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 자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교류에 대한 어떤 일괄적인 전력 계통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교류를 잘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계통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류 회로의 기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형과 사인파 교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왼전 오발이라고 했습니다.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이 도체가 운동을 자속이 있는데 도체가 회전하게 되면 자속을 끊어주면서 그 끊어준 만큼의 뭐가 나오냐면 유기기전력, 없던 전압이 만들어지는 것을 유기기전력이라고 그러는데 전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압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제 4개 손가락을 자속이라고 그러고 제 오른손을 여기 그 전기자 도체라고 보겠습니다. 그 전기자 도체가 회전할 때 한 번 회전하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 이것은 플러스 방향이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한 번 회전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면서 크기가 점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반대 방향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주기가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 주파수가 60Hz라고 본다 그러면 1초에 이런 파형이 몇 개 나오냐면 6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파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같은 패턴 중에서 딱 한 개의 패턴, 한 개의 모양을 가져와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가로축이 뭐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세로축이 어떤 수치를 나타나는 것인가, 그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축이 증가하나 감소할 때에 이 Y축, 세로축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른쪽이 변할 때 이쪽 방향으로 해서 Y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보여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 세로축은 순식값. 왜 순식값이라 그러면 시간별로 값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0, 이쪽에는 점점 증가하다가 이쪽 부분에는 최대값, 다시 0으로 됐다가 반대 방향으로 최대값이 됐다가 0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식값이라 그러고, 같은 패턴이 계속되기 때문에 한 개 패턴과 두 번째 패턴을 시작하는 요까지, 요것을 하나의 어떤 여기서 요까지 시간을 주기라고 해서 대문자 t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인파 교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나오는 그런 패턴도 있고, 삼각형 모양으로 나온 패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패턴인데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게 나타나는 패턴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 고조파들이 섞여 있을 때는 이런 사인파가, 사인파는 0에서 시작됐다가 최대값 마이너스 최대값에다가 0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양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보면은 직류와 교류가 나오는데요. 직류라는 것은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일정하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일정하게 나오는 전류나 전압, 이런 부분들을 직류라 그러고, 교류라는 것은 alternating current 해가지고 AC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방향과 주기가 변하는 전압 전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인파 교류의 발생입니다. 사인파 교류의 발생. 왜 사인파 교류의 발생이 나냐면 양쪽에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속이 있습니다. 이 자속을 전기자가 어떤 도체가 이렇게 돌면서 이것을 끊어주게 되면 이 아랫부분에서는 적고 여기 한 중간 부분 한 90도 지났을 때는 최대값을 지나게 되고 다시 0으로 가고 0에서 90도일 때 여기가 90도거든요. 최대값. 그 다음에 0일 때 다시 그 다음에 여기 270도에서 반대 방향의 최대값. 그 다음에 360도일 때 다시 0. 이런 모양으로. 왜냐하면 이 전기자가 회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열 때 얼마, 이때 얼마, 이때 얼마, 이때마다 점을 다 찍은 다음에 이 선을 이어보니까 사인파 곡선이랑 우리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사인파 곡선이랑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전압이 BLV인데 이렇게 보면 앞에 이자를 붙여서 2BLV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VM 사인 세타라는 전압이 나오는데요. 자, 이 VM은 바로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이고요. 사인 세타는 자, 사인의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사인 세타라고 하면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그냥 사인 세타일 때는 그런데 여기에 VM을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 부분이 V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이 마이너스 VM.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값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사인 세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자,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도체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유기기전력이 아주 사인파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M 사인 세타. 그렇죠? 사인 함수가 나오는데 최대값이 여기 VM 마이너스 VM.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요 간격이랑 여기서 요 간격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파가 나오기 때문에 사인 앞에 있는 요것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호도법을 보겠습니다. 호도법이라는 것은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원이 있습니다.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호의 길이를 여기 R만큼 갔었을 때 요 각도를 어떻게 하면 1 라디안이다 라고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름만큼 호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피자를 먹었을 때 이 바깥에 여기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호라고 부릅니다.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를 갔었을 때를 1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원 전체 둘레가 얼마입니까? 2파이 R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R만큼 갔었을 때 호의 길이가 R만큼 갔었을 때 요 각도를 1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원주는 2파이 R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파이 R만큼 갔었을 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R만큼 갔을 때 1이고 2파이 R만큼 갔을 때는 바로 2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2파이는 그냥 2파이가 아니고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 뭐가 되냐면 바로 원의 전부, 그렇죠? 그 각도 3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로 나눠주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일단은 꼭 외워두는 부분이 바로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분의 파이 하면 60도고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하면은 30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90도는 2분의 파이, 그냥 파이는 180도,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는 270도, 2파이는 360도 이렇게 하시는데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법이 바로 호도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각이 나오는데요. 자, 회전각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 오메가. 이 오메가를 각속도라 그럽니다. 각속도.
자, 그러면 자, 속도 있지 않습니까? 속도 V는 단위 시간당에 얼마만큼 거리를 가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를 각속도라 그러는데, 각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각도를 갖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은 지금 파형에 계속 사인파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딱 한 개의 패턴만 딱 가져와 가지고 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주기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각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기 2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각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2파이가 될 수도 있고 2파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일반형으로 해가지고 주기분의 각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주기가 다시 그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형의 시간을 표시해 가지고 시간 스몰 t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각도를 이렇게 나타낼 때 여기가 만약에 세타다 그러면 이것은 그 각속도에다가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타는 오메가 t를 세타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기와 주파수를 보겠습니다. 주기와 주파수. 자, 주기와 주파수는, 주기라는 것은 어떤 한 개 패턴 파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나가지고 그 자기 제자리에 돌아가는 시간을 주기 t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기 t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지금 각속도는 어떻게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전체 각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t분의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는 바꾸면 되니까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파이는 3.14인데 그냥 2 곱하기 3.14 하면 안 됩니다. 각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라디안이라고 붙여주는데, 항상 라디안을 쓰니까 주로 생략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파수가 뭐냐? 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60Hz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계통에서 사용하는 50Hz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뭐냐면 1초에 60Hz라는 것은 1초에 하나, 둘, 셋 점점 해가지고 이런 파형이 60번 생긴다는 겁니다. 1초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1초에 60번 생깁니다. 그러면 한 번은 몇 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초에 두 번 이렇게 왕복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1초는 2분의 1초잖아요. 1초에 60번이니까 한 번은 나타내는 이 시간은 바로 6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주파수는 한 번에 60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는 한 번에 6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주파수는 F는 몇 번 했느냐 하니까 T 60번 분의 1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분의 1이니까 요 위에 오메가분의 2파이 있죠? 요거의 역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파이분의 오메가 해서 여기 진동수 혹은 주파수는 헤르츠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주기는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컨드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여기 오메가는 2파이 F. 그 다음에 F는 T분의 1이니까 그렇죠? T분의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라는 것은 한 패턴, 그 다음에 주파수라는 것은 1초에 몇 번 가느냐 하는 것이 주기가 될 수 있고, 몇 번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주파수가 되겠습니다.